수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로 한의학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비위에 습열이 많은 환자분들이 수족에 좀 땀이 많이 나요. 비위라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주사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끝, 발끝을 담당하는 장기가 바로 비위입니다. 이런 비위에 습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폭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 비장에 있는 습열이 손끝으로 가서 땀으로 많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폭식하는 식습관을 좀 줄이고 비장과 위장에 있는 열을 꺼주는 약재를 먹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심담 허겁인 분들이 좀 다한증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심담 허겁이란 말은 좀 잘 놀라는 분들에 여기에 해당이 돼요. 물건 같은 것들이 딱 떨어졌을 때 쉽게 잘 놀라고 흔히 좀 형상적으로 봤을 때 눈이 큰 분들이 굉장히 겁이 많고 놀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끝, 발끝에 땀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은 좀 강심시켜주고 심장을 강하게 해주고 좀 담을 좋게 해주는 약재를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감기 울결인 경우에도 수족 다한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좀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배출을 못하고 울결되는 분들이 또 땀이 잘 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운동을 하시거나 한약을 드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약재로는 환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환기는 좀 인삼의 친구 같은 경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전반적인 몸의 기운을 올려줘서 땀구멍을 막아주고 땀이 배출되는 것들을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6월 달에 갑자기 못 걷겠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는데 혹시 6월 달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예? 6월 달에 특별히 뭐 허리를 좀 많이 쓰신 일 있으셨나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6월 달에 혹시 허리를 많이 쓰시는 일을 하셨나요? 아니, 허리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네네. 제가, 물어보니까 운동을 하라 그래가지고, 네,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제가 주로 탁구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병원에 서고 어디 서고 가끔 가다가 제가 몸이 좀 불편하면 한의원에도 가고 일반 병원에도 가서 물리치료 그 견인 치료도 좀 하고 그래요. 네.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꼭 산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걷기 운동, 그쵸.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그 낮에는 또 탁구를 갖다 2~3시간 정도씩 치고 그래요. 예.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예. 네, 사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파행이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제가 협착증,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잘 안 들리세요? 네. 아버님, 그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파행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디스크랑 좀 다르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디스크에는 걷는 운동이 좋지만 협착증은 오히려 너무 많이 걸으시면 더 허리가 아파질 수 있으세요. 예, 예, 네, 예.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파행이 어떤 거냐면요. 오랫동안 걷다 보면 너무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님 허리가 지금 많이 아프신데 오랫동안 걷는 거는 좋지 않으시고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냐면 누워서 다리를 올린 다음에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이 있어요. 예. 네, 누워서 허리를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으시고 걷는 운동은 좀 피하신 다음에 수영장 같은 데서 좀 많이 걸으시면은 허리가 오히려 더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제가 뭡니까 아쿠아도 해보고 네네. 아쿠아도 해보고 그 아침에는 또 걷기 운동도 좀 하고 뭡니까 탁구도 치고 근데 요즘은 탁구를 조금 제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님은 조금 탁구를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탁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허리를 양쪽 옆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허리에 크게 좋은 운동은 아니시거든요. 협착증이라는 것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조금 좁아졌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허리를 회전시킬 때 오히려 더 통증이 더
악화되실 수 있으니까 탁구는 조금 줄이시고 오래 걷는 것도 피하신 다음에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을 하시거나 예. 이렇게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는 허리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은 좀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손바닥에 땀이 많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네, 그 아드님이 소화는 잘 하세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그거는 잃어봐요. 소화는 예. 괜찮고 예. 밥도 잘 먹겠네요. 예, 밥도 잘 먹고, 네. 운동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좀 긴장하면 손이나 발에 땀이 많은 거죠? 예, 예. 스트레스 네. 받거나 좀 긴장할 때면은 손바닥이 땀이 나는 게 물처럼 뚝뚝뚝 떨어져요. 네, 눈물이 떨어지는 정도예요. 예, 예, 예. 네. 어머니 아드님 공부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한의사도 이렇게 찾아 물어보고 네네네. 그랬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요. 네. 그냥 또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네. 제가 스트레스 안 주고 공부도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내버려뒀어요. 네네. 체중은 얼마나 나가요? 체중이 그러니까 나 65kg? 그러면 뚱뚱한 편은 아닌가요? 예예, 뚱뚱하진 네. 않아요. 뭐 호흡기가 약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예예. 네. 보통 태음인인 경우에 이제 간대 패소하다 그래서 폐 기능계가 약하고 기를 주관하는 폐가 약하면 땀이 좀 많기도 한데 지금 네. 같은 경우 아드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보통은 우리가 그 심장이 5군데라 해서 오심이라 그래요, 어머니. 예. 그 심장 5군데가 어디냐면 손바닥 2군데, 발바닥 예. 2, 그리고 예. 진짜 마음의 심장인데 이 심장에 열이 많으면 그러면 번열이 나요. 근데 지금 아드님이 땀이 나는 것이 손바닥, 발바닥이기 때문에 예. 심장에 열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예. 거예요. 예, 보통 입술이 영 새빨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가마솥에 물이 많을 때 어머니 아궁이에 불을 때면 물이 그 김이 은근하게 올라오지만 예. 가마솥에 물이 적으면 불이 너무 예. 세면 김이 예. 확 올라오거든요. 예. 그게 손바닥으로 나오는 건데 결국은 지금 아드님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를 또 조금 보충해주면서 가장 근본적인 건 심장에 열을 내려주고 또 예. 그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주 그 간단하게 설명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예. 거고요. 예.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한의원에 가시면 예. 치료가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침 치료하고 한약재 중에서 음호화동이나 또 진찰을 해서 보기약을 가미를 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예. 잘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손바닥에 눈물이 날 정도로 땀이 많으면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악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환자분 오시는 분들 간혹 보시면 이게 사회생활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악수를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의를 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오심이라고 하는 것 중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거니까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마음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잠깐 보시면 몸에 이제 마주 마르진 않아도 몸에 전체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 열이 많으신 분들은 진액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러면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진짜 심장 5개 이렇게 해서 그림 속에 이게 열이 오르잖아요. 그 바탕에는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처럼 심장에 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열을 내려주는 청심하고 안심시켜주는 한약재를 사용하시고 침 치료를 하시면 잘 치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이 수족다한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학생분들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생인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연필을 못 치는 거예요. 아, 땀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시험 보다가 종이가 찢어져 버리고. 오, 그쵸. 그 정도로 많이 예, 나오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사회생활에도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뭐 앞에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고 또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증상. 그래서 심신의 기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돕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양방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교감신경의 문제 때문에 땀이 지나치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시기도 해요. 굉장히 위험한데. 보톡스도 예, 하시죠? 보톡스도 하고. 정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시술, 예를 들어 손의 교감신경을 절제한 수술을 했는데 정말 엉뚱한 데서 막 무릎이나 다리나 이런 엉뚱한 데서 계속 땀이 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고 그래서 또 신경을 절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부작용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집에서 관리해 주시는 방법은 생강이나 갈근 등을 좀 끓여주세요. 그래서 좀 달여서 그 물을 조금 식혀서 우리 아드님 손을 하루에 한 10분, 15분 정도 담가주십니다. 발도 그렇다면 발도 같이 조격처럼 해주셔도 되시고 따로따로. 그래서 매일 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바쁘시니까 뭐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좀 꾸준히 해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약재 중에서는 황기나 오미자, 인삼 등이 좀 좋은데 황기가 특히나 고표 해줍니다. 표를 고표. 그러니까 그 겉에 피부를 굉장히 공고히 해주고 또 오미자가 그 신맛이잖아요. 그래서 간담의 기운을 돋궈서 그런 약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여기에 인삼이 들어가서 기운을 돌려줘서 일부의 이게 국소적 다한증이잖아요.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네. 네, 현재 증상이 심해지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뭐가요? 체중 빠진 지요? 네네네. 체중은 작년에 네. 제가 이렇게 체중이 빠지는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작년부터 네. 한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그래서 동안에 뭐 때문에 빠졌나 그래가지고 올해는 제가 뭐 밥맛 없고 또 컨디션이 되게 없고. 나쁘거나 이러면은 뭐 병원에서 종합 네네. 검진을 받았을 건데 또 체중이 네네. 너무 적다 보니 제가 이렇게 CT 촬영이고 MRI 이런 거 하는 CT 도? 거는 제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못 하고 CT도 못 찍으셨고. 단지 혹시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예. 또 그런 거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니까 그 선생님은 별로 괜찮다고 네네. 해요. 그래서 제가 식생활로 살을 찌게 해보려 하니까 안 쪄가지고 식사로 그래요.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됐죠. 그래서 한의학계에서는 이 당뇨병을 소갈이라고 해서 이게 신장에서 포도당을 잘 걸러내줘야 되는데 그런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 몸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살이 찌게 하려고 하셔도 그게 좀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간담의 기능이 대사가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런 다른 증상까지도 이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심하게 되면은 뭐 시력이나 다른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요 당뇨 증상이 소양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간혹해양인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그 체질을 우선은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체질에 따른 시기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식생활을 꾸준히 좀 이어서 가시면 좋습니다. 당화혈색소가 현재 얼마나 나오세요? 그런데 선생님, 네네. 작년에 제가 3개월만 그 정세가 있고 그 이후로는 정세는 하나도 없거든요. 증세는 없으세요? 정세가 하나도 없는데 네네. 당화혈색소를 제가 한 3, 4개월마다 이렇게 네. 검사를 했는데 네. 최근 수치가 당화혈색소가 5.4 나와요. 5.4요? 그래서 그 당뇨 보시는 예. 선생님도 이거 가지고는 약물 그럼 그것도 수치는 안 괜찮거든요. 되고 당뇨 네. 아니라고 신경을 쓰지 네. 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게 이런 상태가 스트레스가 많으시면은 굉장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좀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많이 쓰실 만한 일이 좀 있으셨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특히나 한의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당을 좀 내려주고 신장의 기능을 원활히 해서 다시 또 비위와 간담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치료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가서 한의학적 치료 받으시면 굉장히 치료 잘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특히나 당뇨에 관한 치료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평소 때는 방금 보통은 이런 소양이나 태양인이 많으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를 좀 줄이시고 주로 생선해산물, 야채, 또 신선한 과일 이렇게 좀 드셔주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제가 이거 이제 작년에 이렇게 하고 올해부터 제가 네네, 이렇게 작년에 그랬고. 음식이 되게 안 맞은 게 많이 생겼어요. 네네. 특히 바나나든지 예. 토마토 예. 그리고 육식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네네네. 이런 거 좀 많이도 아니에요. 예. 조금 그래도 좀 제게는 가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하고 네. 그래 이제 음식이 되게 안 맞은 게 음식이 안 많았어요. 맞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음식이 안 맞을까?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몇 달이 지냈죠. 예, 그런 걸 그렇죠. 알기까지는. 예,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런 음식을 조금 절제하고 먹어도 뭐 한 두세 점 이렇게 먹으면은 지금 예, 예. 옆구리 뻐근한 맞습니다. 거는 좀 없거든요. 그러면 옆구리 뻐근한 거는 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노폐물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이 들어가면은 그게 대사가 더 안 돼요. 그래서 노폐물이 더 쌓이게 되고 그게 어떤 염증처럼 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포가 간혹은 정말 그런 염증 세포가 번지면서 또는 그 세포가 유전적인 변형을 일으키면서 다른 염증이나 종양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좋은 음식이랑 나쁜 음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체질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서 그거에 맞는 음식을 판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는데 그런 체질에 관해서 꼭 검진 받으시고 그에 해당하는 치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한증을 우선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요. 네. 원발성 다한증과 속발성 다한증은 아닙니다. 원발성 다한증인 경우에는 딱히 뭐 질환이 없이 긴장이나 불안, 자율신경계 쪽의 이상으로 인한 더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이제 사지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발성 다한증인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당뇨병 등의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는 전신에서 땀이 이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에서 땀이 나는 경우에는 환기라는 약제를 잘 사용하는데요. 주로 몸이 많이 지쳐 있거나 피로한 분들한테 환기라는 약제가 많이 쓰입니다. 여름철에 삼계탕을 끓일 때 환기를 넣어서 먹는 것과 비슷한 원리고요. 또 국소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복령이라든가 방기라는 약제를 많이 쓰는데요. 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의 흥분도가 높거나 교감신경계가 예민해진 경우에 많이 쓰이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방기라는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잘 붓고 필요한 분들한테 쓰이는데요. 이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빼기 때문에 수족 다한증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고생이 많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가장 불편한 부위가 어느 부분이신가요? 발목에 통풍이 한 몇 번 자주 오고, 예. 네. 그 다음에 발가락 밑 옆에 하고, 그 다음에 종지뼈 있지, 종지뼈. 위에. 발가락까지 나타나셨어요? 예. 혹시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도 있으신가요? 염증이 아니고 붕 붓더라고요. 붕 네. 부타가 빠지고, 그럼 약 먹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나면 빠지고 그러는데, 네. 특별한 약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까 요산의 혈중 수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한 어느 정도로 나오신지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뭐 7.9 이래 나오다가 얼마 네. 전에 재니까 7.2 나왔다고요. 7.2 정도요. 네. 혈중 검사를 해서 7.0 이상일 경우에는 고유산 혈증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예.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음식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음식 안에 있는 요산염이 결정이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쪽에 침착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아버님 실례하지만 몸무게가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
키가 71에 그 73kg. 71cm, 73kg 정도시죠? 예. 네,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음식 관리와 운동, 그다음에 체중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네. 지금 고혈압, 이제 위험 인자가 비만이나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경우가 통풍을 잘 유발합니다. 네. 지금 혈압은 혈압약으로 조절을 잘 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네. 아버님한테 필요한 거는 통증이 있더라도 음식을 이제 술이나 이런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조금 제한을 하시고요. 네.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하셔서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아, 체중 네. 조절을 하셔야 이제 혈중의 요산염 수치도 낮아지고 통풍으로 인한 네. 불편함이 많이 줄어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